결혼한 자녀가 이렇게 대하면 연락하지 마라. 그대들은 결혼한 자녀에게서 어느 날부터인가 미묘한 거리를 느낀 적 있는가? 말은 공손하나 마음은 닿지 않고 예전의 따스함이 사라진 듯 낯선 기운만 스며드는 순간 말이다. 나는 유배지에서 많은 집안의 사연을 들었다. 어느 관계든 멀어짐은 큰 갈등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태도의 변화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말보다 침묵에서, 웃음보다 눈길에서 더 많은 신호가 드러나는 법이다. 부모의 마음은 늘 먼저 다가가고자 하지만 때로는 그 다가섬이 오히려 상처가 되기도 한다. 그대들이 자녀와의 사이에서 느끼는 그 조용한 어색함 또한 무심히 넘겨서는 안 될 신호일지 모른다. 오늘 나는 결혼한 자녀가 보이는 몇 가지 태도를 통해 부모가 왜 때로는 멈추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멈춤이 어떻게 마음을 지키는 길이 되는지를 차분히 이야기하고자 한다. 부모는 자녀가 혼인을 하면 마음을 조금 내려놓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타이르곤 한다. 그러나 마음이라는 것은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예전처럼 살가운 말이 오가기를 바라고 예전처럼 사소한 기별이라도 먼저 전해오기를 기다리게 된다. 부모의 마음은 늘 그 자리에서 자녀를 향해 흐르기 마련이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인가 그 흐름이 벽에 부딪히듯 어딘가 막히는 느낌을 받게 되는 순간이 있다. 말은 여전히 가지런하다. 예를 갖추는 데에도 흠잡을 데가 없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온기가 사라졌음을 누구보다 부모가 먼저 알아차린다. 자식이 성장하며 변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감추어 두기 시작했다는 느낌이 스민다. 그 변화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아주 작은 숨결처럼 대화의 틈새에서 흘러나온다. 나는 유배지에서 수많은 이들의 집안 이야기를 들으며 깨달았다. 관계는 큰 말에서 무너지지 않는다. 작은 태도, 작은 침묵, 작은 거리에서 먼저 흔들린다. 사람은 마음을 완전히 닫지 않은 듯 보이면서도 이미 문턱을 높여놓은 경우가 많다. 특히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는 그 문턱이 높은지 낮은지조차 드러나지 않아 부모가 더 애타게 된다. 결혼한 자녀를 대하는 부모의 마음은 예정을 기대하는 마음과 이제는 다르게 살아가는 자녀의 삶을 존중해야 한다는 마음 사이에서 늘 흔들린다. 그러나 정작 부모를 흔드는 것은 자녀의 바쁜 일상도 아니고 집안의 새 풍습도 아니다. 부모의 자리에서 자신을 밀어내는 듯한 미세한 태도의 변화이다. 예전에는 가벼운 안부만 건네도 자식의 얼굴에 환한 기색이 돌았다. 서로의 하루를 나누는 일이 자연스러운 정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말을 이어도 마음은 이어지지 않는 듯하고 웃음을 나누어도 눈빛은 멀리 있는 듯하다. 부모는 그 변화를 알아채고도 차마 말로 꺼낼 수 없다. 혹여 불편하게 할까, 혹여 멀어질까 두려워 스스로의 마음을 가라앉힌다. 그러나 마음을 가라앉히는 일이 언제나 그대를 지혜롭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가라앉히면 잠잠해질 때도 있지만 반대로 더 깊은 슬픔이 깃들기도 한다. 부모가 먼저 다가가려 하면 어느새 자녀는 한 걸음 물러나 있고 부모가 조심스레 물러서면 자녀는 끝내 선을 넘지 않는 거리를 유지한 채 더 다가오지 않는다. 이 거리감은 말이 아니라 관계의 결이 변했다는 신호이다. 사람은 감정을 말로 다 표현하지 않는다. 표정의 흐름, 눈빛의 깊이, 손끝의 반응, 그리고 침묵 속의 무게가 더 많은 것을 말한다. 부모의 마음이 가장 먼저 알아차리는 것도 바로 이러한 신호들이다. 그러나 부모는 그것을 혹시 내가 지나쳤던가, 혹은 자식이 힘든가, 이런 식으로 마음속에서 돌려 생각한다. 자신이 상처받았다는 사실을 차마 인정하지 못한다. 나는 유배에 머물던 시절 아주 사소한 마음의 변화가 온 집안을 흔드는 모습을 여러 번 보았다. 자식이 부모에게 예를 다한다 해도 그 예가 마음에서 우러난 것이 아니라 의무로 다듬어져 있다면 그 부모의 가슴은 오래도록 무거워진다. 예가 남아 마음이 없으면 그 청아한 말투에도 허기가 스며든다.
겉으로는 평온하나 조용히 흩어지는 냉기와 같다. 부모가 먼저 다가가지 않으면 자식이 더 멀어질까 두렵다. 그러나 때로는 부모의 친절마저 자식에게는 부담이 된다. 자식은 새로운 삶 속에서 자기만의 질서를 세우려 하고 그 질서 안에 부모가 자연스레 들어오지 못하게 조심스레 벽을 친다. 그 벽은 욕하거나 밀쳐내는 벽이 아니다. 조용히 서 있으나 쉽게 넘어갈 수 없는 거리이다. 이 벽을 본 부모의 마음은 더 애달파진다. 다정하게 다가가면 우리가 알던 관계가 돌아올 줄 알았다. 그러나 다정함은 때로 상대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 더 멀어지게 하는 법이다. 부모의 온기는 언제나 자식을 향하지만 자식은 그 온기를 받아들일 여유가 지금의 삶에 없을 수도 있다. 이때 부모가 더 다가가면 자식은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더 뒤로 물러서게 된다. 부모의 마음이 이렇게 흔들릴 때 스스로를 탓하지 말라. 이 흔들림은 부모로 살아가는 일이라면 누구나 맞닥뜨리는 일이다. 자녀의 변화는 잘못이 아니다. 부모의 사랑도 과한 것이 아니다. 단지 서로의 삶이 달라져 다르게 맞물릴 뿐이다. 문제는 그 틈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있다. 부모는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 더 조심하려 한다. 그러나 조심스러움이 깊어질수록 부모의 마음속에는 고요한 슬픔이 쌓여간다. 예전에는 자연스러웠던 일이 지금은 허락을 구해야 하는 듯한 느낌. 예전에는 당연했던 정이 지금은 살피고 조율해야 하는 거리. 이 변화 앞에서 부모는 스스로의 자리를 다시 묻는다. 결국 부모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은 말의 부족도 아니고 시간의 간격도 아니다. 자식이 부모의 자리를 자신의 새로운 삶 바깥으로 밀어놓는 듯한 그 미묘한 태도이다. 부모는 그 태도를 의도라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그 태도가 자식을 향하던 마음길을 흔들어 놓는 것이다. 그러나 잊지 말라. 이런 변화는 부모만의 잘못도 아니고 자식만의 잘못도 아니다. 관계는 삶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레 굴곡을 맞는다. 중요한 것은 그 굴곡 속에서 내 마음을 잃지 않는 일이다. 사랑을 잃지 않되 나를 지키는 경계를 잊지 않는 일이다. 그 경계를 모르고 계속 다가가면 부모의 마음은 부서지고 그 부서진 틈으로 서운함이 스며들어 관계를 더 어려워지게 만든다. 그대가 지금 느끼는 거리감은 어쩌면 관계의 균형이 바뀌었다는 신호일 것이다. 이 신호를 부정하고 밀어붙이면 상처는 더 깊어진다. 그러나 이 신호를 인정하고 바라보면 그대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진다. 부모의 사랑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모양을 달리해 더 고요해지는 것이다. 고요함 속에서 관계의 본뜻을 돌아볼 때 비로소 다음을 준비할 지혜가 생긴다. 부모와 결혼한 자녀 사이의 거리는 뜻밖에도 말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 말보다 먼저 드러나는 것은 마음의 방향이며 그 방향은 아주 작은 태도에서 시작된다. 나는 유배지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오래 지켜보며 이 작은 태도들이 얼마나 많은 뜻을 품고 있는지 여러 번 확인할 수 있었다. 결혼한 자녀가 부모에게 보이는 태도는 세 가지 흐름으로 나뉜다. 이 흐름을 읽지 못하면 부모는 마음을 다해 다가가면서도 더 깊은 상처를 입게 된다. 그러나 이 흐름을 알면 무너지지 않고 나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된다. 첫째는 부모를 정중히 대하지만 마음은 이미 거리를 둔 태도이다. 말은 예스럽고 예의를 다 갖추었으나 그 말이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다. 부모의 마음에 닿기 전에 공기 속으로 쓰러지는 듯하다. 이 태도의 본뜻은 부모를 멀리하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자녀가 새로운 삶을 세우며 그 새로운 질서 속에서 부모를 예전처럼 끌어들이기 어려워진 것이다. 그러나 부모의 입장에서는 이 태도가 가장 아리다. 무례하지 않으니 탓할 수도 없고 가까워지지 않으니 위로가 되지도 않는다. 예는 남고 정은 줄어드는 상태,
바로 그 냉기의 흐름을 부모는 누구보다 먼저 감지한다. 나는 유배지에서 한 어르신이 이런 말을 한 적을 들었다. 말투는 분명 공손한데 그 안에 나를 들이지 않더이다. 부모가 느끼는 서운함은 대개 이 지점에서 시작된다. 둘째는 부모의 존재를 삶의 뒤편으로 자연스레 밀어두는 태도이다. 이 역시 거친 거부가 아니다. 오히려 말은 부드럽고 안부도 잊지 않는다. 그러나 중요한 순간 삶의 결을 바꾸는 선택에서는 부모를 찾지 않는다. 이 태도는 부모의 마음을 고요하게 흔든다. 부모는 이제 내 도움이 필요 없구나 하고 느끼며 마음을 다잡으려 한다. 그러나 도움의 필요 여부가 아니라 함께 걸어온 정이 삶의 가장자리로 밀렸다는데 더 큰 허기가 생긴다. 사람은 도움을 주지 못해 슬픈 것이 아니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밀려나는 데서 더 큰 슬픔을 느낀다. 나는 이런 흐름을 여러 번 보았다. 자녀가 무언가 큰 결정을 이야기하며 부모님을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았다고 말할 때 그 말은 배려인 듯하지만 이미 관계의 결이 달라졌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셋째는 부모가 건넨 작은 정에 과하게 거리를 두는 태도이다. 말을 잘못한 것도 아니고 부모가 지나친 부탁을 한 것도 아니다. 그저 예전처럼 몸이 괜찮은지 묻고 밥은 챙겨 먹는지 살피는 정도의 정을 보였을 뿐인데 자녀는 갑자기 단단한 선을 긋는다. 이 선은 자녀 또한 당황스러울 만큼 급격하게 그어지기도 한다. 새로운 가정을 이루며 자기 삶을 지키고자 하는 본능이 어느 순간 부모에게도 거리두기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 세 가지 태도는 한 집안의 변화를 알리는 조용한 신호이다. 부모가 이 신호를 모르고 예전과 같은 정으로 다가가면 자녀는 자신도 모르게 더 멀어진다. 부모의 온기가 부담이 되고 부모의 관심이 간섭처럼 느껴지고 부모의 조언이 억지처럼 들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부모의 잘못이 아니다. 자녀의 삶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문제는 부모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이다. 나는 오래 생각해왔다. 왜 사람은 멀어지는 순간 말로 설명하지 않을까? 그 이유는 단순하다. 마음의 움직임은 말보다 먼저 일어나기 때문이다. 마음이 멀어지면 말은 오히려 더 공손해진다. 마음이 식으면 얘는 오히려 더 깍듯해진다. 정이 줄어드는 대신 형식이 자리를 채우는 것이다. 자녀가 부모에게 보이는 변화도 바로 이 법칙을 따른다. 부모는 그 변화를 처음에는 애써 부정한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자식이 바쁜가? 혹 걱정거리가 있는가? 이런 생각으로 스스로의 느낌을 가라앉힌다. 그러나 느낌은 틀리지 않는다. 부모가 느꼈다면 이미 관계의 결이 달라진 것이다. 이때 부모가 더 다가가면 그대의 진심이 오히려 자녀의 경계를 더 단단히 만드는 법이다. 나는 유배지에서 어떤 부자가 한탄하는 말을 들었다. 내 아들놈이 더 공손해질수록 마음의 문은 더 굳게 닫혀 있더이다. 이 말은 많은 부모의 가슴에 조용히 스며드는 진실이다. 부모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삶의 질서가 달라진 것이다. 그 질서를 억지로 되돌리려 하면 관계는 더 무거워진다. 자녀가 먼저 보여주는 태도는 부모의 사랑을 시험하려는 것이 아니다. 자기 삶을 지키기 위한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그러나 부모는 그 흐름 앞에서 마음이 작아지고 자신의 자리가 낯설어진다. 그대가 느끼는 불안과 허기는 자녀를 잃는 두려움이 아니라 함께 걷던 길이 바뀐 데서 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신호를 억지로 덮지 않는 것이다. 밀어붙이면 상처가 되고 외면하면 괴로움이 된다. 신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거기서 지혜를 찾는 것이 부모의 품격이고 마음을 지키는 길이다. 자녀가 그리는 선을 인정할 때 부모의 사랑은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형태로 자리 잡는다. 이제 그대는 묻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느 순간에
정말로 멈추어야 하는가? 그 답은 다음 흐름에서 더 분명히 드러난다. 관계가 멀어지는 것은 말이 아니라 태도이고, 그 태도 속에 담긴 신호를 읽을 때 부모의 마음은 비로소 상처 대신 지혜를 얻게 된다. 나는 유배지에서 많은 이들의 집안 사연을 들었다. 사람들은 고요한 가운데에서야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곤 했다. 그 이야기 속에는 부모와 결혼한 자녀 사이에서 벌어지는 미묘한 거리의 조짐들이 담겨 있었다. 그 조짐은 늘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작은 흐름들이 오래 쌓여 어느 날 한 번에 드러나는 것일 뿐이다. 어느 부친은 이런 말을 내게 한 적이 있다. 아이를 찾으면 찾을수록 그 아이는 자꾸 물러서더이다. 그는 예전에는 사소한 안부만 물어도 자식이 먼저 이야기를 풀어냈다고 했다. 그러나 혼인을 하고 가정을 꾸린 뒤로는 그 사소한 안부가 어느 순간 자식에게 무겁게 들렸다고 한다. 부친의 말투가 달라진 것도 아니었고 정이 줄어든 것도 아니었다. 다만 자식의 마음속 질서가 바뀌었을 뿐이다. 나는 그 부친의 이야기를 들으며 삶이 바뀌면 관계의 위치도 바뀐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다. 자식은 자신의 삶을 지키려는 마음에서 부모를 밀어낸 것이 아니었다. 다만 새로운 책임과 새로운 자리 안에서 스스로의 중심을 세우고자 했던 것이다. 그 중심을 세우는 과정에서 가까운 일을 잠시 뒤로 미루는 일은 사람의 마음에 자연스레 일어나는 흐름이다. 어느 모친은 내가 머무르던 집을 찾아와 오랫동안 마음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자식이 혼인을 한 뒤 예전처럼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 처음에는 서운했다고 한다. 그러나 진짜 마음이 아팠던 순간은 자식이 어떤 일을 결정하며 이렇게 말했을 때였다고 했다. 어머니를 번거롭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모친은 그 말이 배려가 아니라 거리라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다고 했다. 그 모친은 내게 고개를 떨구며 말했다. 번거롭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은 알겠더이다. 그러나 그 말 뒤에 내 자리의 변화를 읽게 되더이다. 나는 그 말이 가진 깊이를 오랫동안 생각했다. 사람은 진심을 담은 배려를 건넬 때에도 뜻하지 않은 선을 그리곤 한다. 자식은 부담을 덜어주고자 했겠지만 어머니의 마음에는 함께 걷던 길이 어느새 끊어진 듯한 고요한 허기가 남았던 것이다. 또 다른 이의 이야기도 있다. 한 남자는 자기 아들이 혼인한 뒤 태도가 묘하게 바뀌었다고 했다. 예전에는 그의 말 한마디에도 아들의 표정이 금방 밝아지곤 했다. 그러나 어느 시기부터인가 아들은 그의 말을 듣고도 마음이 머물지 않는 듯했다. 말이 공손해진 만큼 정은 조용히 뒤로 물러난 느낌이었다. 그는 그것을 처음에는 아들이 바쁜 탓이라 여겼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그 공손함이 벽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남자가 내게 말했다. 말이 무거운 것도 아니고 내가 무례한 적도 없었소. 그런데 아들은 예전처럼 나의 말에 마음을 두지 않았소. 그는 왜 그랬을까를 오래 고민했다고 한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다고 했다. 아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예전처럼 그 아들의 삶 중심에 서 있는 존재가 아니게 된 것이라고. 이 깨달음은 많은 부모가 마음속으로 한 번은 마주하게 되는 일이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늘 이어지는 듯 보이지만 삶의 변화 앞에서는 조용히 모양을 바꾼다. 부모는 그대로지만 자녀는 새 가정, 새 책임, 새 질서 속에서 마음을 다시 배열한다. 그 배열에서 부모가 차지하는 자리는 예전보다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잘못이 아니고 삶의 흐름이다. 나는 유배지에서 사람들이 흘리는 작은 한숨에 많은 진실이 숨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 부모는 자녀에게 서운함을 느끼면서도 그 서운함을 말로 꺼내지 못한다. 말로 꺼내는 순간 자신이 더 큰 사람처럼 보이고 싶지 않아서이고 또한 자녀에게 짐을 지우고 싶지 않아서이다. 그러나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아픔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말이 사라진 자리에 더 깊은 고요가 자리 잡는다.
그 고요 속에서 부모는 두 가지 마음을 오가게 된다. 내가 너무 집착했나 하는 마음과 내 자리가 정말로 뒤로 물러난 것인가라는 마음이다. 그러나 부모가 스스로를 탓하는 것은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다. 부모의 정이 깊기 때문에 이 변화가 더 아프게 느껴질 뿐이다. 정이 없으면 아픔도 없다. 그러나 정이 깊으면 작은 거리도 가슴을 흔든다. 나는 어떤 집안에서 이런 대화를 듣게 된 적도 있다. 한 어머니가 며느리의 태도를 살피며 자식들의 변화를 이해하려 했던 것이다. 그 어머니는 어느 날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며느리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을 내어주지 않더이다. 그 말 속에는 갈등도 원망도 없었다. 다만 관계의 결이 달라졌다는 사실을 담담히 인정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 어머니에게 조심스레 말했다. 정이라는 것은 한 가지만 흐르는 것이 아니니 자리에 따라 다른 빛을 내기도 하오. 그 어머니는 길게 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 말이 맞더이다. 그러나 빛이 다른 그 정이라는 것이 예전의 따스함과 달라서 쉽게 익숙해지지 않더이다. 이렇듯 부모가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정이 식어서가 아니라 정의 자리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 자리를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관계는 더 멀어진다. 자녀는 자신의 새로운 삶이 흔들릴까 두려워 더 견고한 벽을 세우고 부모는 그 벽 앞에서 스스로를 작게 느끼며 주저앉는다. 그러나 이 흐름 속에서도 부모가 마음을 잃지 않는 법이 있다. 그 법은 자녀의 태도 속에 숨어 있는 신호를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신호는 바꾸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읽기 위한 것이다. 읽어야 마음을 지킬 수 있고 읽어야 관계의 품격이 무너지지 않는다. 나는 유배지에서 흔들리는 집안일수록 사람들이 서로의 마음을 억지로 바꾸려 한다는 것을 보았다. 친구든 벗이든 가족이든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은 설득이나 요구가 아니라 상대의 내면을 그대로 인정하는 데서 나온다. 자녀 또한 마찬가지이다. 부모가 힘으로 다가가면 자녀는 더 멀어지고 부모가 조용히 인정하면 자녀는 마음의 문턱을 낮추게 된다. 결혼한 자녀의 태도 속에는 그들의 삶과 책임, 그리고 그들이 지키고 싶은 질서가 담겨 있다. 부모가 그것을 존중할 때 비로소 관계의 새로운 길이 열린다. 그 길은 예전처럼 가깝지는 않을지 모르나 또 다른 평온을 품는다. 다정함이 줄어든 자리에 겸허함이 자리를 잡고 말이 줄어든 자리에 서로의 마음을 지키려는 고요한 배려가 머문다. 그대가 지금 느끼는 서운함도 이 변화의 일부일 것이다. 그러나 이 변화는 그대의 잘못이 아니다. 정이 깊어 아픈 것이고 마음이 넓어 받아들이려 하는 것이며 관계를 품격 있게 이어가고자 하는 그대의 진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진심 위에서 다음 지혜가 싹 튼다. 그 지혜는 멈추어야 할 때를 아는 것이다. 그때가 언제인지, 그 신호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대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이제 곧 밝혀질 것이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가장 깊은 통찰은 언제 오는가? 나는 유배지에서 긴 세월을 보내며 그 답이 마음의 움직임 속에 숨어 있음을 깨달았다. 사람의 마음은 말보다 앞서고 말은 태도보다 늦게 따라온다. 그러므로 태도 속 변화가 보일 때 이미 마음의 자리는 달라진 것이다. 부모는 자식이 혼인을 하면 자연스레 새로운 삶을 꾸려가리라 여긴다. 그 흐름을 인정하려 애쓰면서도 어느 순간 마음 한쪽에서 조용한 허기가 올라오는 것을 느낀다. 그 허기는 정이 줄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정의 자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이 차이를 깨닫는 것이 부모 마음을 지키는 첫걸음이다. 자식은 혼인을 하면 새로운 책임을 짊어진다. 그 책임은 한 사람을 넘어 한 집안을 품는 일로 이어진다. 이 과정에서 자식의 마음은 자연스레 조심스러워지고 부모에게 보이던 정은
예전처럼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정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흐름이 달라졌을 뿐이다. 나는 유배지에서 많은 이들의 정을 보았다. 위로의 정, 배려의 정, 예의 정, 그리고 말없이 지켜보는 정이 있었다. 정은 한 가지 빛만 내지 않는다. 사람의 삶에 따라 그 빛은 때로는 따스하고 때로는 은은하며 때로는 조용히 낮게 깔린다. 그러므로 부모가 느끼는 서운함은 정이 줄어서 생긴 것이 아니라 빛이 달라져 익숙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 부모 입장에서 이 변화를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 예전처럼 속마음을 곧바로 내어놓지 않는 자식의 태도, 예전처럼 웃음으로 화답하지 않는 표정, 예전처럼 먼저 문을 열어주지 않는 조심스러움. 이 모든 것이 부모에게는 거리가 생겼다는 신호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이는 부모를 밀어내려는 것이 아니라 자식 스스로의 삶을 지키기 위한 경계일 뿐이다. 사람의 마음은 가까울 때만 정이 흐르는 것이 아니다. 거리를 두는 것 또한 정의 또 다른 모습일 수 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는 이 거리가 종종 오해를 낳는다. 부모는 멀어진다고 생각하고 자식은 지키고자 한다고 생각한다. 이 생각의 차이가 조용한 슬픔을 만들 뿐 누군가의 잘못은 아니다. 나는 유배지에서 어느 부친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그는 아들이 혼인한 뒤 부모에게 더 공손해졌다고 했다. 그 공손함은 예전보다 깊었다. 그러나 그 공손함 속에 자식이 자기 삶을 지키려는 조심스러움이 스며 있었다. 그 부친은 어느 날 나에게 말했다. 정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예가 깊어지니 그 예가 오히려 벽처럼 느껴질 때가 있소. 나는 그 말이 오래 남았다. 예가 깊어지면 마음이 멀어질 수도 있다는 인간관계의 이중성을 말해주는 구절이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도 이런 예의 깊어짐은 흔히 일어난다. 부모를 흠모하던 시절의 정은 자식이 성인이 되는 순간 책임의 정, 의지의 정, 지키는 정으로 모양이 바뀐다. 말의 온기보다 행동의 절제가 앞서기도 하고 감정의 친밀함보다 관계의 질서를 우선하기도 한다. 이 변화는 차갑기 때문이 아니라 성숙하기 때문이다. 부모가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서운함이 자리를 잡고 서운함은 곧 오해가 된다. 오해는 관계의 결을 흔들어 부모는 마음을 닫고 자식은 더 조심스러워진다. 그러나 그 흐름을 인정하면 정의 또 다른 빛을 볼 수 있다. 정은 늘 가까이 있어야 흐르는 것이 아니다. 멀리 있어도 흐르고 말없이 있어도 흐르고 예 속에서도 흐른다. 다만 그 빛의 결이 달라질 뿐이다. 이를 깨달은 부모는 정이 사라졌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새로운 빛의 정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그 순간 마음은 한결 가벼워진다. 또한 부모가 기억해야 할 것은 자식이 마음의 거리를 두는 이유가 부모에게 무심해서가 아니라는 점이다. 자식은 새로운 자리를 지켜야 하고 새로운 관계 속에서 예를 다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부모에게 보이던 정을 그대로 드러내기 어려운 순간들이 생긴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은 부모의 사랑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 깊어지는 과정이다. 나는 유배지에서 사람들이 서로에게 기대었던 정을 보며 정의 본질은 모양이 아니라 마음임을 깨달았다. 마음이 있으되 그 표현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자식이 보여주는 작은 조심스러움도 그 마음의 일부이다. 부모가 이것을 받아들일 때 관계는 비로소 흔들림 없이 이어진다. 부모가 먼저 할 일은 자식의 변화 속에서 정의 부재를 찾지 않는 것이다. 정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말없이 흐를 뿐이다. 부모가 마음을 고요히 하면 그 흐름을 다시 느낄 수 있다.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대가 찾는 모양의 정과 자식이 보내는 모양의 정이 달라진 것일 뿐이다. 빛의 색이 바뀌었다고 빛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부모는 자식의 변화를 보며 스스로의 자리를 의심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 자리는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예전보다 조용한 모습으로 남을 뿐이다.
이 조용함 속에서는 말보다 깊은 믿음이 자란다. 부모와 자식은 서로의 삶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 조용한 믿음은 말보다 오래 남는다. 자식의 태도 속에서 부모가 상처를 느끼는 순간도 있다. 그러나 그 상처를 자식의 무정함으로 돌리면 안 된다. 그 상처는 정이 사라져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정의 모양이 달라져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생긴다. 익숙해지지 않는 것이지 사라진 것이 아니다. 이 차이를 깨닫는 순간 부모 마음은 단단해진다. 정의 모양은 사람의 삶이 변할 때마다 새롭게 자리 잡는다. 부모는 이 변화를 인정하며 스스로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 마음을 지키는 부모에게 상처는 깊이 머물지 않는다. 서운함은 지나가고 이해의 자리가 남는다. 이해는 정을 이어주는 다리이며 그 다리는 세월이 지나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대들이여, 정이 달라진 것을 슬픔으로만 여기지 말라. 그 달라짐 속에서도 자식의 마음은 여전히 흐르고 있고 부모의 마음은 여전히 닿아 있다. 그 흐름의 결을 읽을 때 부모의 사랑은 더 넓어지고 관계는 더 깊어진다. 이것이 내가 유배지에서 얻은 통찰이며 부모와 자식 사이에 흐르는 가장 고요하고도 굳은 진실이다. 부모가 자식의 태도 속에서 어느 날 갑자기 조용한 벽을 느끼는 순간이 있다. 그 벽은 소리내어 세워진 것이 아니고 거칠게 밀어붙여 만들어진 것도 아니다. 마음의 흐름이 달라지며 생긴 아주 자연스러운 경계일 뿐이다. 그러나 자연스럽다는 말이 부모에게 덜 아프다는 뜻은 아니다. 때로는 자연스러운 변화가 가장 깊은 슬픔을 남기기도 한다. 부모는 자식이 혼인하여 새로운 삶을 이루면 자식의 책임이 넓어지고 마음의 결도 달라진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아는 것과 받아들이는 것은 다르다.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마음으로는 서늘해진 바람을 느낀다. 예전처럼 다가가지 않는 자식의 모습, 예전처럼 곧바로 속마음을 풀지 않는 태도, 예전처럼 웃으며 손을 잡아주지 않는 조심스러움. 이 모든 것은 부모 마음 속에 작은 한숨을 남기며 스며든다. 그러나 이 작은 한숨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라. 한숨 속에는 그대의 정이 담겨 있고 그 정은 자식에게 부담이 아니라 오히려 삶의 바탕이 되어주기 때문이다. 문제는 정이 아니라 그 정을 어떻게 지키느냐이다. 나는 유배지에서 사람들을 보며 깨달았다. 정은 가까워서 흐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잃지 않아야 흐르는 것이다. 마음이 있으면 멀어져도 이어지고 마음이 없으면 가까워도 끊어진다. 그러므로 부모가 해야 할 일은 자식에게 더 다가가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거리를 둔다 해도 정을 잃지 않는다. 부모는 자식의 태도 속에서 언제 멈추어야 할지 고민한다. 자식이 정을 가볍게 여겨 거리를 두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삶의 질서 속에서 얘를 지키느라 조심스러운 것인지 쉽게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멈추어야 할 때는 그리 복잡하지 않다. 다만 부모가 자신의 자리를 스스로 잃어가는 느낌이 들 때이다. 자식의 태도 속에서 내가 자꾸 작아지고 자꾸 조심스러워지고 자꾸 스스로를 낮추게 된다면 그때가 바로 마음을 거두어야 할 때이다. 마음을 거둔다는 것은 정을 끊는 것이 아니다. 정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켜지는 것이다. 부모가 적당한 거리를 두면 그 정은 더 오래 남는다. 억지로 다가가면 정은 흐릿해지고 조용히 물러서면 정은 제자리를 찾아간다. 삶의 변화 속에서 정이 흐르는 길을 바꾸어 주는 것. 이것이 지혜다. 부모가 자식에게 무리하게 다가가면 자식은 스스로의 삶이 흔들릴까 두려워 더 단단한 경계를 세운다. 부모는 그 경계를 보고 서운해하고 자식은 그 서운함을 보며 더 조심스러워진다. 이렇게 되면 정은 흐르지 않는다. 그러나 부모가 고요히 물러서면 자식 또한 마음을 단단히 닫아둘 이유를 잃는다. 그때
비로소 정은 예전보다 느리지만 더 깊게 흘러간다. 그대들이여, 부모의 마음이 흔들릴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라. 나는 지금 정을 지키고 있는가? 아니면 정을 잃지 않을까 두려워 자꾸만 다가서고 있는가? 두려워 다가가면 관계는 멀어지고, 마음을 지키며 물러서면 관계는 도리어 편안해진다. 정은 잡는다고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흐르도록 놓아줄 때 자연스레 이어지는 법이다. 나는 유배지에서 가장 고요한 진실을 보았다. 사람 사이의 깊은 관계는 머무르는 데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흔들릴 때 무너지지 않는 데서 생긴다. 부모가 자식을 향한 마음을 잃지 않고 자식의 삶을 인정하며 자신의 자리를 지켜낼 때 그 관계는 세월이 흘러도 약해지지 않는다. 자식이 부모에게 예를 다하되 예전처럼 마음을 곧바로 드러내지 않는다면 그것은 변심이 아니라 변화이다. 변화는 서운할 수 있으나 변심은 아니다. 변심은 정이 떠나는 것이고 변화는 정이 자리를 바꾸는 것이다. 부모는 이 둘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혼동하는 순간 마음이 흔들리고 관계는 더 멀어진다. 부모가 해야 할 마지막 지혜는 자식을 가르치려 하지 않고 스스로의 마음을 갈무리하는 일이다. 마음을 갈무리하면 정은 원래의 빛을 되찾는다. 그 빛은 예전만큼 밝지 않아도 더 깊고 더 오래 흐른다. 부모가 이 빛을 알아보면 서운함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평온이 자리 잡는다. 부모는 사랑을 줄이기 위해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다. 사랑을 오래 지키기 위해 거리를 두는 것이다. 거리는 마음을 막는 장벽이 아니라 마음을 보호하는 울타리이다. 이 울타리 안에서 부모의 정은 흩어지지 않고 자식의 정은 조용히 돌아온다. 그대들이여, 이제 마음을 너무 앞세워 스스로를 괴롭게 하지 말라. 자식의 태도 속에서 멈추어야 할 때를 알면 부모의 사랑은 상처 없이 흐른다. 정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대가 아직 익숙지 않은 모양으로 자리를 바꾸었을 뿐이다. 그 자리를 인정할 때 관계는 더 단단해지고 부모의 마음은 비로소 평온해진다. 세월은 많은 것을 바꾸어 놓는다. 집안의 형태도 바뀌고 사람의 자리값도 달라지고 정이 흐르는 길도 조금씩 변한다. 그러나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다. 부모의 마음이 자식을 향해 흐르는 그 근원이다. 그 마음은 젊을 때나 늙을 때나 따로 다르지 않다. 다만 드러나는 모양이 달라질 뿐이다. 나는 유배지에서 긴 세월을 보내며 수많은 이들의 정을 지켜보았다. 어떤 이는 정을 잃어 슬퍼했고, 어떤 이는 정이 변해 괴로워했으며, 또 어떤 이는 정을 붙들려다 스스로 마음을 다치기도 했다. 그러나 정이 무엇인지 묻는 이에게 나는 늘 이렇게 말했다. 정은 한 가지만 흐르지 않는다. 마음의 모양을 바꾸며 사람을 따라 흐르는 것이 정이요. 부모가 느끼는 슬픔도 결국 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해 생긴다. 변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리고 예전과 달라진 자식의 모습이 곧 멀어진 마음으로 느껴진다. 그러나 멀어진 것은 마음이 아니라 거리이고 사라진 것은 정이 아니라 자리가 바뀐 것이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순간 부모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진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늘 가까워야만 깊은 것이 아니다. 가까우면서 소홀한 정도 있고 멀어져도 깊게 이어진 정도 있다. 어떤 정은 말로 자주 오가며 깊어지고 어떤 정은 말없이 오래 쌓이며 깊어진다. 그러므로 부모는 정의 거리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거리가 정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때도 있기 때문이다. 나는 유배지에서 한 어르신의 말을 잊지 못한다. 그는 아들이 혼인한 뒤 예전만큼 곁을 내어주지 않는 모습을 보고 서운함을 느꼈다고 했다. 그러나 어느 날 이렇게 말했다. 서운한 만큼 내가 자리를 내려놓으니 오히려 그 아이의 마음이 조용히 돌아오더이다. 나는 그 말 속에서 정의 흐름을 읽었다. 정은 붙잡을 때 멀어지고 놓아줄 때 돌아오는 법이다.
자식은 새로운 삶을 세우며 자신의 질서를 지켜야 한다. 그 질서 속에서 부모는 예전만큼 깊숙이 들어갈 수 없다. 그러나 들어가지 못한다고 해서 부모의 자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자식은 부모를 마음속에 두되 그 마음을 드러내는 방식이 달라졌을 뿐이다. 부모는 그 방식을 예전의 다정함과 비교하지 말고 새로운 흐름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세월이 흐르면 사람의 말투도 바뀌고 생활도 달라지고 정이 흐르는 결도 변한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정이 옅어지려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새로운 모양을 찾으려는 과정이다.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부모의 마음은 계속 흔들리고 흔들림은 상처를 낳는다. 그러나 이를 인정하면 그 흔들림 속에서도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을 수 있다. 나는 유배지의 긴 밤을 견디며 정에 대해 자주 생각했다. 정은 말의 높낮이에 있지 않고 손길의 횟수에 있지 않고 서로를 바라보는 마음에 있다. 이 마음만 굳건하면 거리가 멀어져도 이어지고 말이 줄어들어도 흐르고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 정의 빛은 바람이 흔들어도 꺼지지 않는다. 다만 흔들릴 뿐이다. 부모와 자식은 서로에게 기대어 사는 관계가 아니다. 서로를 지키며 사는 관계이다.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다가서되 때로는 물러서야 한다. 물러서는 것이 냉정해서가 아니라 사랑의 형태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모양이 달라진 사랑은 새로운 자리를 찾아 더 오래 흐른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결코 줄어들지 않는다. 줄어드는 것은 그 마음을 드러내는 방식뿐이다. 자식의 마음도 마찬가지이다. 겉으로 드러나는 정이 줄었다 해도 그 뿌리는 깊은 곳에서 이어져 있다. 부모와 자식은 서로의 마음 깊은 곳에서 이어지는 보이지 않는 끈을 갖고 있다. 그 끈은 흔들려도 끊어지지 않는다. 세월이 아무리 변해도 그 끈은 사람의 마음을 다시 이어주는 다리가 된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식의 태도, 속 변화 앞에서 너무 흔들리지 말라. 엄격히 지키는 예가 마음을 숨길 때도 있고 조용한 거리감이 정의 또 다른 모습일 때도 있다. 이를 분별하면 관계는 갈등 없이 이어진다. 분별하지 못하면 사소한 변화도 큰 상처가 된다. 그대들이여, 삶의 많은 관계 중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가장 오랜 인연이다. 그러나 오래된 인연일수록 새로운 이해가 필요하다. 오래 지켜온 마음이 지금의 변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정이 흐르는 방식을 새로 읽어야 한다. 자식이 거리 두는 것처럼 보일 때 그 거리를 두려워하기보다 그 거리 속에 담긴 마음을 읽어보라. 그 마음 속에는 부모를 향한 고마움과 존중이 숨어 있다. 단지 그 표현이 예전처럼 드러나지 않을 뿐이다. 부모는 그 은근한 흐름을 놓치지 않고 살펴야 한다. 정은 멀어질수록 보일 때가 있고 멈춰 서야 들릴 때가 있다. 부모가 자신의 마음을 지키며 조용히 살아낼 때 정은 다시 돌아와 더 깊게 스며든다. 정은 잃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바꾸는 것이다. 흐름을 읽는 사람은 상처 없이 사랑을 지킨다. 나는 이 길을 유배지에서 늦게 깨달았다. 그대들은 너무 늦기 전에 이 진실을 알아 마음을 덜 아프게 하기를 바란다. 자식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정의 모양이 달라졌음을 기억하라. 그 모양을 인정하면 가족의 인연은 더 깊어지고 부모의 마음은 한결 평온해진다. 이제 그대들이여, 슬픔을 오래 붙들지 말고 정의 새로운 흐름을 받아들이라. 정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대가 아직 익숙지 않은 자리를 찾아 조용히 흐르고 있을 뿐이다. 그 흐름을 받아들일 때 사람의 마음은 고요해지고 삶은 다시 단단해진다.